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3시간 동안 사업 계획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의 용도와 또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작성할 수 있는 준비를 또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 계획서 용도에 대해서 입장에서 본다면 먼저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는 사업 계획서가 있겠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자 입장에서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BP라고 하죠. BP,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 이후에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든지 창업을 하든지 기업에 갈 때 플랜, 비즈니스 플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보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따라 가지고 항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 분야라든지 창업 분야에서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사업 계획서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창업자 입장에서 용도를 본다면 첫 번째는 창업자 입장에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용도인데,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이것이 예비 타당성 분석도 하고 본 사업 계획서 타당성 분석도 한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사업 계획은 고려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제반 주체가 있겠죠. 투자자, 동업자, 또 그리고 간부급 인사들과의 의사를 교환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구두로만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한 사업을 구두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얻기 어렵다. 짜임새 있게 작성된 사업계획은 주변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초기의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창업 초기의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일단 시작되면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고 시간이 부족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사업 계획은 유용한 행동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주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용도가 있을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의 사업 계획서의 용도를 본다면 첫 번째, 투자자는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피지빌리티라고 하는데 판단하는 자료로 사업 계획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는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창업자와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 계획서에서 나타난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시장의 추이, 경쟁 상태와 상대, 사업의 독창성, 소요 자금, 대상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 등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창업자와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벤처 비즈니스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벤처 캐피털리스트 투자자죠. 제출된 사업 계획의 80 내지 90%가 1차 심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사업 계획서를 한 번 내서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80 내지 90%가 1차 심사에서 기각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 계획서가 잘못 작성되었기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를 들면 사업
내용이 투자자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투자자가 있는데 투자자는 예를 들면 IP 금융 쪽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유행한다고 하는 또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또는 AI 이쪽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쉽게 금방 그 투자의 대상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80 내지 90% 이상이 1차에서 탈락이 된다. 기각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계획은 사업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경영진 능력평가 자료로 본다면 업계의 동향, 뭐 시장의 추이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업계획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계획서 종류는 다양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형태적으로 봤을 때 고정 형식 또 자유 형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 형식은 예를 들면 투자자라든지 어떤 자금 지원 신청 같은 걸 할 때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런 항목을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의 형식이 미리 정해져 있는 사업계획서를 고정 형식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이것은 설명드렸다시피 창업투자회사라든지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는 사업계획 형식을 미리 정해놓고 신청자들로 하여금 주어진 형식에 따라 사업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유 형식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식 사업계획서 또는 완전 사업계획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약식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은 모든 내용을 자세히 포함하지 않고 요점만 간단히 정리한 사업계획서, 이것을 약식의 사업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해서 완전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면 사업계획은 모든 상황을 상세히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식 사업계획서와 완전 사업계획서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절차가 있을 텐데 사업계획서 작성도 중요한 몇 가지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1교시나 2교시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또한 사업 주체 또 사업계획서의 양식,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도 있고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1단계를 본다면 이 단계는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따라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기본 방향을 설정한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기본 방향을 설정한 다음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정하여 사업계획에서 초점을 잡는 이런 단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에 따라 가지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목적 및 제출기관의 소정 양식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작성 목적 및 제출기관에 따라 소정 양식이 있는지 창투사라든지 어떤 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데서의 혜택을 받기 위하면 그 기관에 따른 소정 양식이 있는지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 보면 사업 계획서 작성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인데 대부분 사업 계획서는 사업 추진 계획 일정상 일정 기한 안에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나 금융투자기관 또 창투사 이런 데서 할 경우에는 자금을 예산 베이스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심 있는 또 지원하고자 하는 창업자 등은 이런 기한 내에 제출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최근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며칠 몇 시까지 18시까지 제출하라 그랬을 때 전산 마감이 자동적으로 닫힌다고 하는 경고를 미리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20일 18시까지 제출하라 그랬으면 6월 20일 18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산이 닫혀서
열리지 않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걸 다시 열거나 이렇게 한다면 심각한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거의 모든 것이 일정 기한을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는 필요한 자료와 첨부 서류 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증빙하는 자료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부 서류 등을 예를 들어 공장 등록증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들 또 그 건물 또는 사업소의 위치에 대한 등기부 등본, 계약서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등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 5단계에서는 작성해야 할 사업계획서 형태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폼을 결정을 하고 6단계는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편집 및 제출까지 가야 완성하게 사업계획서 작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보았을 때 사업계획서의 절차 흐름도가 여기 지금 표시되고 있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크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업 용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수정, 편집 및 제출을 해야 사업계획서가 이제 완전히 작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인데요. 사업계획서, 내가 창업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또 분사를 한다,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한다 이건 마찬가지인데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은 크게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료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 결론에 대한 자신감 및 명료성. 이것은 사업계획의 종합 결론으로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를 누가 보든지 간에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내용으로 지원하는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결론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된 내용의 핵심성입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하면 실제로 제조 공장이나 또 판매나 서비스라도 한 제품만 하지는 않지만은 주된 생산 제품, 주된 서비스 제품이 있습니다. 주된 생산 제품만 기술하며 부수적이고 다양한 생산 제품에 대한 기술은 가급적 피한다. 초기 창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를 본다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수백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핵심이 뭐냐, 주 소득을 어디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래성입니다. 이것은 향후 기술 개발 가능성과 사업 발전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장래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또 사업 주체의 경영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력 및 경영진의 이력을 기술을 함으로써 사업 주체의 경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사업 계획서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품 및 기술입니다. 제품의 기술의 이해 가능성입니다.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은 피하며 단순하고 보편적인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사업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본다면 다양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분야의 기술을 잘하는 기술 전문가도 있고 기술은 잘 모르지만은 기술보다는 자금 흐름이라든지 세무 회계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고 또 법률적인 또 전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장 분석을 전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쓰면은 써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기가 핵심적인 부분 기술자 출신이라면 기술에 대한 자신이 있겠지만 나는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하거나 잘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며 단순하고 보편적인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객관성 기준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불충분한 자료 혹은 비논리적인 추정은 피한다. 그리고 위험 대처 능력 및 탄력성, 사업계획서에서 항상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뿐만 아니고 잠재된 문제점이 뭐다, 그리고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기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정확성과 자금 조달 가능성. 자체 조달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그 내역과 규모를 정확히 표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서 그 기존에 그 임의 자유 형태뿐만 아니고 정해진 형태, 고정 형식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창업 투자나 금융기관, 또 정부기관 등에서는 예를 들어 위험 발생 능력, 뭐 경쟁 업체가 누구냐, 또 그 QI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 설명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구분이 되고 있어요.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없더라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아서 작성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성 기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단시간 만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 이렇게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본문 제일 첫 부분에는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 표시하여 계획 내용을 정리한다. 이제 사업계획서는 사업 명칭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내 하는 사업이 뭐다. 예를 들면 어떤 전자회로를 제작하는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판매업을 하겠다. 무슨 마이크를 판매하는 걸 하겠다. 또 수입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계획, 서비스 계획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요 생산품, 이것이 주요 생산품을 많더라고 하더라도 핵심을 고려하여 주요 생산품 하나 내지 세 가지 정도의 품목을 기재한다. 생산 능력, 이것이 제품의 연간 생산 능력을 우리가 한 달에 몇 개, 그래서 1년에 몇 개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판매 가격하고 고려해서 시장성을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생산 계획, 생산 능력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제품의 생산량과 금액은 생산 계획에서 발췌하여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점유율 및 가동률, 생산 능력 기준 점유율과 가동률을 기재합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 계획서는 판매 계획 관련도 들어갑니다. 수익성에 관한 부분을 증명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크게 판매 계획, 시장 점유율 등을 포함을 합니다. 판매 계획은 창업 초기 연도 판매 수량과 총 매출액을 국내 판매와 수출로 구분해서 어떻게 판매하겠다는 것을 기재합니다. 또 시장 점유율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하여 산출해서 기재합니다. 그리고 총 자본 이익률, ROI라고 하죠. 예. 그래서 경영 상태 분석을 통하여 총 자본 이익률, 총 자본분의 순이익, 그리고 또 순이익률, 매출액분의 순이익과 총 자본 회전율, 이런 것들이 매출액 총 자본으로 분해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판매 관련 내용도 하나하나 창업자가 된다면 단순히 내 기술 전문가라고 해서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다 작성을 해보고, 또 모르면 또 이런 걸 좀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 가격, 사업 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품 한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했다면 그것을 각종 가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예를 들면 경쟁사가 있다면 경쟁사는 어떻게 팔고 있는지, 어떤 재질을 쓰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품 가격을 기재를 하는 것입니다. 판매 계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지 계획에 대해서 관련 내용. 입지는 입지 관련 정보를 간략히 기재한다. 뭐 예를 들면 공장, 사무실, 영업소 등의 규모와 소재지를 기록을 하고, 건설 기간, 현재 이미 건설된 곳에 입주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공장, 사무실, 영업소 등을 신축문인 경우에 건설 기간을 명시한다. 그리고 이름 계획 관련 내용, 종업원 수를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사무직 몇 명, 기술직 몇 명. 또 자금 계획 관련 내용. 여기서 자금 계획에 의하여 소요
계획과 조달 계획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금액 단위로 요약 지시한다. 그리고 원재료, 머티리얼이죠. 조달 계획. 주요 원자재 조달 계획을 조달 원천별로 구분해서 수량, 단가, 금액을 지시한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이외 사항 이외에 이 사업에 관련하여 뭐 특별히 제공할 내용이 있으면 기타 특기 사항에 요약 기재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적인 성과가 많다. 예를 들면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또 가맹점에 가입했다 등등의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게 언제 받았고 또 언제까지 유효하며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투자자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것을 기재함으로써 그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과 사업계획서 주요 항목 목차에 등이 있는데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작성의 기본 요점에 대해서 먼저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자가 그 내용을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출처 권위 있는 후견인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한다는 것이 기본 요점입니다. 창업자 및 경영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이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이 기존의 다른 사업과 다른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허, 제품의 성능, 경영 방법, 표적 시장 등에서 기본 사업과 다른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전에 정주영 회장께서 초기에 조선사업 같은 것을 설계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외국에서 뭘 보고 한국에 투자를 하느냐 또 현대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할 때 돈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우리 지폐를 꺼내가지고 지폐에 있는 배를 보고 우리가 벌써 조선시대에 수백 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독창적으로 설명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에는 꼭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 능력, 독창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획하는 사업과 그 사업의 잠재력에 대한 서술을 가능한 짧게 잠재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또 사업 계획의 내용을 지나치게 다양화하지 말라. 심플하게 하는 거죠. 경영진의 공석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품과 공정을 설명할 때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평이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분야를 심사하려면 알지 않느냐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회계나 법률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또 현재 사업에 잠재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그것을 설명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다든지 해결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업자는 사내 계획을 작성하는 사내 경영진 활동뿐만 아니라 법적인 내용이나 재무, 회계상과 관련되어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참여한다. 창업자는 모든 것은 다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보조자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많으면 좋지만 다소간의 전문 지식과 보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상담회사나 컨설팅회사 또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금 범위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주요 항목 및 목차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반사항, 사업의 개요, 주요 생산 제품의 소개, 시장 현황의 소개,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판매 계획이라든지 설비 투자 계획, 인력의 수급 계획, 원부자재 조달 계획, 그리고 재무 계획과 자금 수급 계획, 공해 방지, 환경 시설, 사업 계획 추진 일정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와 같이 할 때 사업계획서 목차를 다시 본다면 기본 사업계획서 목차는 일반 현황, 사업 계획 사업의 개요, 시장 현황, 판매 계획, 생산 계획 이것들을 포함하죠. 그리고 설비 투자 계획, 인원 및 조직 계획, 원부자재 조달 계획, 재무 계획 이것이 이렇게 항목들이 많은데 이것을 처음에 한 장, 석 장 이렇게 작성해보는 연습을 한 이후에 세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 사업 추진, 일정 계획, 부속 자료, 이런 첨부 자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작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사업의 개시가 어려울 수 있고 사업 계획서는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템 자체가 시장성이라든지 기술성이라든지 아이템이 불명확해서 사업 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또 사업 계획서는 또 계획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 모델이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 계획서에 작성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고객입니다. 목표 고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화 전략에 불충분성이 있을 수 있다.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전략은 또 고민을 하고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가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3시간 동안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 사업 계획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자료를 많이 읽어서 창업 단계에서 사업계획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